안녕하십니까. 4월 14일자 델리체인스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부터 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갖다 보이면서 오늘 시장 자체가 좀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우선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13일 일본 증시는 중국의 3월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수출주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중국 증시의 경우에는 3월 수출이 전월 마이너스 25.4보다 크게 개선된 플러스 11.5로 발표되었고요. 수입도 전월 마이너스 13.8보다 개선된 마이너스 7.6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강세로 마감하였는데요.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3.59% 상승한 데 힘입어서 강세로 갖다 시현하였고요. 13일 유럽 시장은 중국의 무역지표 개선의 영향으로 원자재 주식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경제장관의 은행 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 방침 발표에 힘입어서 은행도 강세를 시현하였고요.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 동결 합의 소식에 유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13일 미국 시장은 3월 소매 판매가 둔화를 보였지만 JP모건의 양호한 실적 발표와 중국의 무역 수지 개선의 영향으로 강세 출발하는데요. 특히 앨런 회장은 타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등의 대외 요인에 주목하고 있으며 큰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발언한 영향으로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우선 중국의 그 3월 무역 수지 개선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한국 그 시장이 휴장한 13일에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은 중국의 3월 무역 수지 개선으로 전일에 이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 위주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가 3월 무역 수지에서 수출이 달러 기준에서 크게 개선돼 11.5로 증가하였고 수입도 7.6 감소로 발표가 되면서 강세를 시현한 것인데요.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가 3월에 발표될 경제지표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이는 중국 경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업종이나 종목들을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실적 우려감이 완화된 금융주의 강세가 특이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금융주는 양호한 JP모건의 실적 발표로 금융주 실적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상승하였는데요. 또한 그 중국의 무역 수지 개선으로 인한 원자재와 기계업종도 상승하였습니다. 석탄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감소했지만 철도나 운송회사 CSX의 매출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된 점도 철도 업체들을 상승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실적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페이스북은 장 초반에 인공지능 프로그램 챗북을 발표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재차 실적 우려감에 따른 매물로 하락하였습니다. 여타 인터넷 업체들의 반발 매수로 상승한 부분이 발생하였고요. 반면에 탄산음료 소비 감소로 코카콜라, 펩시코 등이 하락하였고 소매 판매 둔화로 P&G도 하락하였는데요. 또한 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배 소비 감소로 인한 재고 증가로 하락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도이치뱅크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3.17% 하락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 한국 시장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당일 2000포인트의 재진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하루입니다. MSCI 한국 지수가 12일 0.94%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4% 상승하였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도 12일 1.54%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1.78% 강세를 갖다 보였는데요. 야간 선물 경우에도 12일 0.45포인트 상승한 244.65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한국 증시 휴장으로 그 개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를 토대로 코스피 지수는 약 1995포인트 내외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NDF 달러원 환율은 1개월물이 1149원으로 마감했고
지난 12일 서울 한시가 0.70원 하락한 1145.80원에 마감했기 때문에 약 2원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전일 발표된 중국 3월 무역 수지 및 미국 증시의 강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중국의 3월 무역 수지에서 수출이 달러 기준으로 해서 전월보다 크게 개선돼 11.5로 증가했고 수입도 전월보다 개선돼 마이너스 7.26 감소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한국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가 3월에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미국의 베이지북에서 미국은 고용시장, 소비가 개선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G2의 경기 개선 확대될 것이라는 발표로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여겨지고 이로 인해서 재차 2000포인트에 대한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경제지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중국 무역 수지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미국의 3월 그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전월보다 0.3% 감소한 3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그 자동차, 석유, 음식료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0.2 정도 증가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0.4%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기업 재고의 경우에도 전월 마이너스 0.1에서 그 같은 수치인 마이너스 0.1로 그 감소 발표되었고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2보다 소폭 개선된 마이너스 0.1로 발표되었고 음료 및 석유를 제외한 핵심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월 0%보다 마이너스 0.1% 감소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당일의 경우에는 미국의 중국의 경제지표에 영향을 갖다 많이 받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당일 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갖다가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선거로 인해서 휴전이 됐습니다. IMF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IMF는 지난 1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2016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였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플러스 2.9%에서 플러스 2.7%를 하향하였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2015년 2.6% 대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수요 회복에 수혜가 기대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2016년 물량 기준으로 실험국의 수입 증가율은 여전히 2015년 0.5% 대비 크게 증가한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는데요. 대신흥국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수출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3월 수출이 9개월 만에 플러스를 전환하였는데요. 물량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 회복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과 실질 실효 환율 개선과 유가 상승을 감안하면 향후에 중국의 수출은 추가 악화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량 기준으로 중국의 원자재 수입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월의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13.2% 상승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과 중국 원자재 수요 부진 우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에너지와 소재 섹터의 경우에는 4월에도 여전히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로 일단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사우디가 산유량 동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의 경우에는 이란의 정상 기조와는 무관하게 산유량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7일 도하 회의에서 오펙과 러시아가 산유량 동결에 합의할 경우에 유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승이 산유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연초라는 경제 제재 해제로 인한 급락했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최근 달러 약세를 기준으로 반영한 측면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로 인해 가지고 유가의 일정 상승 자체는 유지가 되겠지만 정유와 화학 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정유 업종은 2분기가 그 비수기가 진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학 업종이 2분기가 비수기이고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 자체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입니다. 우선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상당히 낮아진 시장 베이시스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베이시스는 이미 충분히 낮은 상태로 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프로그램 청산 물량은 제한적인데요. 옵션 만기일답게 합성 선물을 활용한 전략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보면 전일 발작적인 외국인의 선물 매매로 인해서 합성 선물의 컨버전 리버셜이 크게 요동치게 만든 계기가 발생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리버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고 리버셜을 활용한 만기일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로는 매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기일인데요. 그러나 이번 옵션 만기일의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3월 동시 만기일을 기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는 3월, 6월, 9월, 12월에 만기 체계를 쓰는 주식 선물이 이번부터는 월별 만기로 바뀌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시 만기일과 같은 흐름 자체를 갖다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이로 인한 주식 선물이 월별 만기로 바뀐 첫 번째 만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의 경우에 프로그램이 2,198억 원의 순매수를 했음에도 종가와 동시효과에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03포인트 하락한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만기 역시 프로그램과 지수의 방향성은 다를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주식 선물에 현물 주식들이 시가총액 대형주가 많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주식 선물의 정권은 매도, 그리고 개인은 매수라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요. 따라서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종가 부근의 지수 흐름은 이질적인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종가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3월 동시만기와 유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정강으로 시작하고 그 옵션이나 선물 만기의 영향을 받아서 장 후반의 변수로 인한 그 야구로 전환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별 이슈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학 정리입니다. LG화학과 관련해가지고 중국 전기용 3원계 배터리 규제 해제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조선비즈의 4월 12일자 기사에 따르면 삼성 SDI는 3원계 MCM, 니켈, 코발트, 망간 혼합물들로 만든 전기 배터리 화재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중국 정부에게 보고하였는데요. 실험 결과로 3원계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30분 동안 지속되고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배터리 화재 발생 시에는 승객이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았고요. 우선 중국 정부의 반응은 MCM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중국 MCM 배터리에 대한 전기버스 보조금 부활 결정이 연말 정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향은 2016년 1월부터 중국 전기버스용 배터리 판매가 중단되었던 그 국내의 LG화학이나 삼성 SDI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MCM 배터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부활할 경우에는
LG화학과 삼성 SDI에 각각 연간 2천억 이상의 추가 매출 달성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하락했던 삼성 SDI와 LG화학 자체가 당일의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 추천 종목인 NS의 경우에도 LG화학과 삼성 SDI의 증설 효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NS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뉴스크림입니다. 현대차가 인도의 1분기 실적이 7.5% 증가했는데요. 연간 50만 대 판매에 청신을 보냈다는 머니투데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3월 누적 인도 판매가 11만 9,933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YY 기준에서 성장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그 판매가 4만 대 돌파 이후에 올해 1월 제외한 지속적으로 4만 대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8포인트 상승한 16.7% 수준인데요. 신형 투싼이 출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현대차의 인도 판매 호조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상반기에 그 신형 투싼 출시 시에 인도의 판매 증가 속도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현대 기아차의 브라질 판매도 지금 좋아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기아차를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통신 서비스 지주회사 관련된 뉴스크림입니다. KT가 첫 임대주택인 리마크빌의 월 임대료를 75만 수준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KT의 첫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의 임대주택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관리회사들을 갖다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 밸류체에서는 아이콘트롤스를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진칼 유중에 이어서 진에어가 첫 배당금 자금 확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한진그룹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2008년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진에어는 지난해 말 결산 기준으로 보통주 한 주당 2천원씩 모두 108억 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배당 성향은 50% 수준입니다. 자, 인터넷 게임 쪽의 뉴스크림입니다. 달라진 투자 환경. O2O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요. 수익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기는 만만치 않고 대기업들까지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어서 O2O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가사 도우미 앱을 부를 수 있는 O2O 서비스 홈컬도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중국은 이미 수많은 업체들이 폐업과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수익을 발생하는 상위 몇 개 업체를 중심으로 지금 개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으로부터 큰 금액의 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만 종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O2O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O2O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공격적인 진출을 갖다 시도하고 있는 카카오의 경우에는 전일자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좀 감안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제약 화장품 쪽의 뉴스크림입니다. 녹십자가 희귀약 헌터라즈가 미국 이상 승인이 났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당일 녹십자의 상승 자체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는 녹십자의 헌터 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즈 임상 이상 시험 진입에 승인했는데요. 이번 임상에서 기존 헌터라즈와 유일한 경쟁약이 엘라프라즈의 투여 용량인 체중당 0.5mg보다 2배, 3배 늘렸을 때 효과 및 탐색 및 안정성 검증을 갖다 계획한다고 합니다. 자, 소매유통 쪽의 뉴스크림입니다. 쿠팡 모델로 쿠팡 넣는다라는 건데요. 직판 시장에 뛰어든 11번가라는 기사입니다. SK플래닛의 온라인 쇼핑몰이 11번가인데요. 11번가가 직접 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직매이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분 자체는 SK플래닛 자체, 그러니까 좀 호재성 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매입 상품은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의류, 잡화, 유아, 건강, 외환용품 등의 생활 밀접형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징 그 시장 경쟁의 심화와 상품력은 물론이고 그 재고 관리 역량까지 요구가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그 내용상으로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갖다 가지고 한번 투자에 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은행 쪽의 스크린입니다. 은행법 개정안 결국 19대 국회로 넘기나라는 기사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 소유 규제 완화를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19대 국회 회기 말까지 안개에 쌓여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19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인데요. 그간 금융당국과 인터넷 업계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 소유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통신사나 인터넷 회사로 비금융 주력 회사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참여 주주에 한해서는 소유 구조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그 종목들 자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계속 뉴스크립 해나가면서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일 주요 이슈와 관련된 그러니까 증권사 추천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옵션과 선물이 동시 만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향 자체도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열리는데요. 주요 29개 미국 워싱턴에서 14일에서 15일까지 그 이틀간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핵심 논점 자체는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일단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14차 그 국민과의 대화가 열리는데요. 러시아 경기 회복 시점과 민생 경제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이 주력을 갖다가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미 원자력 고위험급 그 위원회가 열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1차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가 4월 14일 목요일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원자력 발전과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그 수혜를 갖다 입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부산에서 홈 리빙 앤 생활용품 전시가 열립니다.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그 수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커피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전시 품목 커피, 차, 음료, 원부 재료 뭐 이런 쪽인데 그 한국 맥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커피 관련된 이슈도 충분하니까요. 자, 증권사 신규 추천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LG상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LG상사에 대해서 그 버만 판투스 지분 51%의 하이로지틱스 100%를 흡수합병이 있는데요. IT 물량의 증가와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성장 스토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LG상사의 경우에는 원자재 관련 주로서 그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 원자재 시장의 동향과 주가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커플링 되는 효과를 갖다 가질 수 있으니까 LG상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NS를 가지고 나왔네요. NS는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입니다. NS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환경 개선 그리고 에너지 수요 다변화를 위해서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가운데 완샹 청진 등의 중국 메이저 로컬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충분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은 하나테크인인데요. 하나테크인도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입니다. 현재 목표가 제시가 끝나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성 높은 엔진과 방산 사업의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작년에 일회성 비용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올해부터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두산 DST 인수와 하나탈레스 지분 배임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하나테크는 같은 경우 이미 목표가를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중심으로 매매 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상 모닝 브리핑 방송이고요. 지금 현재 업종 순환 가진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일 정유, 화학, 철강, 그리고 건설, 조선, 지주사 쪽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은행 섹터도 좀 강한 모습을 갖다 보이는 듯 합니다. 증권 섹터도 괜찮네요. 예, 전체적인 흐름 따라가면서 리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정각 후약 전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모닝 브리핑 방송 마치겠습니다.